내일부터는 진짜 갓생 산다. 매일 밤 다짐하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하는 건 책을 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세 시간 훌쩍 지나고 나면 자괴감이 밀려오죠. 난 왜 이럴까? 의지력이 왜 이렇게 쓰레기일까? 잠깐 자책은 거기까지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의 머리가 나쁘거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를 다루는 취급 설명서를 읽지 않았을 뿐이죠. 뇌는 원래 변화를 싫어하고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뇌를 해킹해서 억지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공부하게 만드는 뇌과학적 비법과 우리를 가로막는 심리적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여러분의 공부 효율 200%는 우습게 올라갈 겁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책상에 앉기까지입니다. 우리 뇌에 깊숙한 곳에는 의욕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가동되어야 도파민이 나오고 집중력이 생기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측좌핵은 일단 시작을 해야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밀 크레펠린이 발견한 작동 흥분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가만히 앉아서 의욕이 생기길 기다리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자극이 뇌로 전달될 때 비로소 이제 이래야 하는구나 하고 엔진을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써먹어야 할 첫 번째 해킹 기술은 5분의 법칙입니다. 오늘 영어 단어 100개 외워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뇌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 라고 판단해 거부감을 느낍니다. 대신 뇌를 속이세요. 딱 5분만 책상 정리하고 단어 3개만 볼까? 라고요. 일단 5분이 지나면 측좌핵 엔진이 켜지면서 오히려 그만두는 게 더 힘든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 우리의 의지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무한 동력이 아닙니다. 전두엽은 뇌의 전체 에너지의 엄청난 양을 소비하는 사치스러운 부위예요. 특히 결정을 내릴 때 배터리가 광속으로 소모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공부하지?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순간 공부에 쓸 에너지는 이미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같은 옷을 입거나 아침 루틴을 단순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뇌의 에너지를 중요한 순간에 몰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공부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전날 밤에 미리 다음 날의 공부 순서와 분량을 정해두세요. 뇌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자동 항법 장치를 켜주는 겁니다. 열심히 읽고 밑줄 쳤는데 다음 날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건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의 게이트키퍼인 해마가 그 정보를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생존에 직결된 정보가 아니면은 금방 지워버리거든요. 이 까다로운 해마를 속여서 이건 중요한 정보니까 장기 기억 창고로 보내! 라고 명령하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인출입니다. 단순히 읽는 건 입력이지 공부가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기억은 넣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 강해집니다.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을 백지에 써보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세요. 뇌는 정보를 꺼내느라 고통받을 때 이거 진짜 중요한가 보네 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둘째는 강역 반복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씩 5일에 걸쳐 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들어보셨죠? 뇌가 정보를 잊어버릴 만할 때쯤 다시 툭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는 항복하고 그 정보를 장기 기억 창고에 영구 저장하게 됩니다. 잠줄여서 공부한다는 말, 뇌과학에서는 가장 미련한 말입니다. 낮에 배운 지식들은 해마라는 임시 창고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비로소 대뇌피질이라는 본 서버로 이동합니다.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는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며 통찰력이 생기기도 하죠. 잠을 자지 않는 건 열심히 자료를 타이핑해 놓고 저장 버튼을 안 누른 채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 6에서 7시간의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공부 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제 심리학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을 망치는 가장 달콤한 함정은 바로 유창성의 오류입니다. 인강을 듣거나 해설지를 읽을 때
이해됐어. 쉽네? 라고 느끼는 그 기분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그냥 그 글자가 눈에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익숙함과 알물 착각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렵게 머리를 쥐어짜며 문제를 풀 때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깨끗한 개념 강의를 들을 때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죠?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괴롭고 힘들게 공부할 때가 진짜 뇌가 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공부는 오락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부는 편안한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난 완벽주의자라서 준비가 덜 되면 시작을 못해. 혹시 이런 말씀 자주 하시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완벽주의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의 충격을 줄이려는 자기불구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건 안 한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완벽주의는 성실함의 증거가 아니라 불안함의 증거입니다. 뇌는 완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마주하면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를 피하기 위해 미루기라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완성을 목표로 잡으세요. 일단 엉망진창이라도 끝까지 해내는 초안 정신이 필요합니다. 80점짜리 결과물을 3번 수정하는 것이 100점을 위해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뇌를 성장시킵니다. 뇌과학적으로 공부가 재미없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 보상 회로가 스마트폰의 쇼폼 영상, 게임, SNS 같은 초강력 도파민에 하이제킹 당했기 때문입니다. 0.5초마다 바뀌는 화려한 영상에 익숙해진 뇌에게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인 교과서는 너무나 따분한 자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건 마치 설탕 덩어리를 먹다가 맹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맛도 안 느껴지죠. 공부 효율을 되찾으려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도파민 디톡스를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 시작 전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완전히 다른 방에 두세요.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뇌의 인지 부하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뇌가 심심함을 느껴야 비로소 책 속의 지식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뇌를 속여 공부 엔진을 켜는 법부터 해마의 저장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심리적 기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전략보다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내 머리는 원래 이래라고 믿는 순간 뇌는 성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내 뇌는 쓰면 쓸수록 신경망이 변하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뇌는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5분.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뇌 해킹의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몰입하는 삶을 뇌과하기, 그리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뇌에 긍정적인 도파민을 선물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스마트한 공부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